투자병법 일부 최은정입니다.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는 하락이었습니다. 주택 관련 지표가 부진한 것이 원인이었는데요. 어제까지 국내 증시는 이틀째 숨고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야간 선물지수 역시 오늘 소폭 하락하면서 코스피 약세 출발이 예상이 됐는데요. 시장 분위기 보고 오늘 구체적인 투자 전략 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일부 시간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립니다.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님 나오셨고요.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의 임명식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이 시각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지수와 함께 동시호가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예,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소폭 밀리면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흘째 약세를 이어가는 건데요. 2020선 위쪽에서 시초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동시호가 상황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2% 가까이 조정이 나왔었는데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한 0.7% 정도 빠지면서 123만 3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밖의 종목들 보면 오늘은 좀 혼조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현대모비스가 강세 출발이 예상이 되고 하이닉스도 0.3% 오르면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밖의 종목들은 어제 종가 수준 내지는 소폭 밀리면서 장을 출발할 것 같은데요. 현재 상황으로는 신한지주가 한 2.6% 정도 낙폭을 키우면서 좀 하락폭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KB금융 역시 0.5% 하락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대차, 기아차 모두 약보합권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포스코도 오늘은 보합권 내에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좀 더 살펴볼게요. SK이노베이션 0.5% 하락으로 출발하는 반면에 S오일은 0.8%, 1% 가까이 오르면서 장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LG전자의 흐름도 좋습니다. 0.5% 강세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SK텔레콤이 1% 이상 오르면서 어제도 통신주가 좀 강했었는데요. 오늘도 14만 2,500원 선에서 시초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이고요. LG디스플레이 역시 0.5% 상승하면서 장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코스닥 상황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이틀째 약세를 보였었는데요. 오늘은 소폭 오르면서 장을 출발할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코스피 쪽보다는 상황이 양호합니다. 셀트리온이 0.14% 상승하면서 장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한 1% 정도 하락을 했었고 오늘은 반발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CJ 오쇼핑이 0.3% 강보합 출발이 예상이 되고 그 밖에 다음이라든지 포스코 ICT, CJ ENM은 약세 출발을 할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골프존이 1% 이상 강세 보일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요. 안철수 연구소 역시 오늘은 1% 이상 반등 주면서 84,700원 선 시초가를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라다이스 오늘 2.5% 급등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3월 22일 목요일장 시작이 됐습니다. 출발 상황 어떤지 코스피 상황부터 찍겠습니다. 하 팀장님. 예, 어제 같은 장에도 이제 장중한테 21선 위치하고 있는 2020선까지 조금 밀렸다가 약간 반등 기름을 보이려는 흐름을 보였습니다만은 역시나 수급적인 면에서 외국인이 주식을 한 1,500원 매도를 하면서 약간 부담을 줬고 기관 최근 5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개인만 매수하는 수급 구조에서 이렇다 할 반등을 보이지 못했고 밤새 유럽 시장이라든지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이렇다 할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우지수는 소폭 내리고 기술주는 최근에 약간은 상대적으로 다우지수는 S&P 지수에 비해서는 조금 강세를 보였던 장입니다.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도 시가총액 1위 종목이 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어저께 이제 125만 원을 이탈하면서 마감했기 때문에 지금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삼성전자가 그래도 강하게 출발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시장 자체 같은 경우는 지금 전일 대비해서 약보합세입니다. 0.48포인트, 0.02% 하락한 2026포인트 선에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지수로 어저께 이제 8거래일 만에 단기적으로 5일선을 내줬고 또 가장 그것보다 더 짧게 봤을 때는 2030포인트에 위치하고 있는 10일 이평선까지 내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들 구석은 1차적으로 가장 가까이 와 있는 지지선은 2020포인트에 위치하고 있는 21선이다 볼 수 있겠고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밤새 유럽 시장 조금 내려본 거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밤새 야간 선물 시장에서 그래도 선방했다는 걸 생각하고 어저께 약간은 뭐 반등이 먼저 선조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심스러운 플러스 마감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약간은 다시 한번 플러스 전환하면서 0.83포인트 상승한 2028포인트로 들어오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잠깐 살펴보면 역시나 그 선두에는 삼성전자가 있지 않나 싶겠습니다. 0.16% 상승한 124만 4천 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25만 원 돌파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자동차는 조금 다시 쉬는 모습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강보합체 22만 5,500원,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는 강보합체로 7만 1,600원 호가 있고, 포스코만 조금 힘을 내주면 지수는 금방 반등할 것 같은데, 역시나 포스코는 중국 관련해서 조금은 계속적으로 부진한 모습입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도 철강 업종이 가장 큰 낙폭을 보였던 것이 포스코에 있지 않나 보겠고, 오늘도 한 0.38% 하락한 38만 8,500원 효과 들어오고 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도 0.4% 상승한 36만 9,900원의 효과 들어오고 있고, 최근에 금융주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오늘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1% 하락한 4만 4,400원의 효과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반등, 그리고 신한지주를 제외한 우리금융이라든지 KB금융에서의 반등세 나오면서 금융주 강세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정유주 밤새 국제유가 조금 올랐습니다만은 미국의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는 소식으로 올랐기 때문에 여전히 정유주에 대해서는 조금 부진한 모습입니다. SK이노베이션 SO10이 0.8%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어제 낙폭 이후에 기술적 반등을 되돌리는 힘이지 않나 보겠고요. 수급적으로 오늘 조금 살펴보면 역시나 외국인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50억 정도 매도세를 나오고 있으면서 아직은 개인 쪽에서 한 48억 매수를 들어오는 걸 제외하고 나면 외국인과 기관은 공이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 말씀드리겠고, 선물 시장에서 아침에 외국인 쪽에서 한 600계약, 530계약 정도 매도가 나오면서 실제적으로 400계약이네 400개 정도 매도가 나오면서 약간은 부담을 주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프로그램 동향을 보면 차익 쪽에서는 큰 흐름이 없는데 비차익을 통해서 4거래일 연속 계속적으로 5개 매도가 나왔다는 것이 프로그램 시장에는 조금 부담이 됐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반대 양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익 쪽에서는 한 13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비차익 쪽에서 68억 정도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오늘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기관의 매수에 한번 조금 기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보통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업종별로 잠깐 강세 보이는 업종을 살펴보면 역시나 오늘 장 초반 같은 경우에 강세를 보이는 업종은 가장 의약품이라든지 기계, 통신 관련주에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통신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경기 방어주죠.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 조금 선방하는 섹터라 볼 수 있겠고, 보험 섹터 같은 경우도 조금 최근 흐름이 좋았습니다. 오늘도 0.31% 상승하면서 어느 정도 경기 민감주는 조금 아직도 조정이 그치고 있습니다만 방어주가 조금 반등하는 업종들 출발 시장이 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코스피 출발 상황 봤습니다. 코스피 오늘 소폭 밀리면서 장 출발했다가 또 장 초반에 상승 반전을 했었고요. 지금 또 어제보다 한 0.7포인트 정도 밀려 있는데요. 오늘 위쪽으로 방향을 잡을지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을지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됩니다. 자, 코스닥은 사흘 만에 오름세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상황 보겠습니다. 김혁수 전문가님.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셀트리온 최근에 급락이 나타나고 있는 CJ 오쇼핑 현재 강보합권에서 형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골프전이 강한 상승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데 역시 강보합권을 형성하면서 7만 1,500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다음으로는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가 최근 외국인 매수세가 집중적으로 유입되면서 현재 2% 상승한 8,700원을 형성하면서 중국 관객 수요, 그 다음에 내수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이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차바이오엔이 강보합권을 형성하면서 11,200원을 형성하고 있고, 게임주들이죠. 게임주들도 간헐적인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데 현재 위메이드가 1% 상승한 82,200원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IT 관련주죠. 예, 심텍이 현재 1.68% 상승한 15,000원대, 그 다음에 ICD가 현재 2% 상승한 28,000원대를 형성하면서 IT주들의 상승 흐름이 현재 간헐적으로 선별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2주 신고가 종목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비센전자죠. 예, 최근에 상장했던 LED 관련주인데요. 현재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면서 상한가에 진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제용솔루텍이죠. 예, 저가주이긴 한데 턴어라운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최근에 상승 랠리가 다시 한번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노칩이 현재 13,500원으로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동반성기의 경우에는 투기적 요소가 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징적 요소로서는 토필드, 셋톱박스 업체인데 6% 상승한 2,900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중동 쪽 수출 물량이 증가했다는 소식과 함께 상당히 견조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상승률 상위 종목들을 보면은 코스닥 기업들의 경우에도 뚜렷한 그러한 테마라든가
업황이 상승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산발적인 개별 종목의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1분기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 그 다음에 내수 종목, 그 다음에 차트가 양호한 종목으로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출발 상황 봤습니다. 잠시 후 강정원의 오늘 장 공략주를 잡아라가 이어집니다. 예, 강정원의 오늘 장 공략주를 잡아라 시간입니다. 강정원 전문가 오늘도 화상 통해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종목 듣기에 앞서서 먼저 어제 주셨던 종목 봐야 될 텐데요. 어제 다음을 주셨었어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5.4%나 급등을 했었는데요. 오늘까지 흐름은 좀 어떻습니까? 네, 다음 일단 다시 25,000원대 목표를 제시했는데 어제 5% 오르면서 시장 대비해서 좀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3월 1일 이후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 상황이었고 다음은 NHN 대비해서 접근가를 말씀드렸고요. 저도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뿐만 아니라 지금 NHN 대비해서 거의 한 60% 정도 수준 할인된 수준가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해서요. 일단은 제가 예상 목표가 75,000원까지는 계속적으로 보유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NHN도 4% 급등을 했었는데 다음 역시 흐름이 좋았습니다. 오늘 시가 공략주 듣겠습니다. 강정원 전문가 오늘은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오늘 시가 공략주는 제가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신팩을 시가 공략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 신팩은 프레스기기 제조업체입니다. 동사를 포함해서 현대위와 현대로템 이 3사가 국내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국내 시장 점유율로는 신팩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45%를 기록하고 있고요. 프레스기기는 주문 생산 방식으로 인해서 이 다품종 수량 생산 방식의 형태를 취하는데 역시 이제 전방 산업에 따라서 좀 영향이 좀 있는 상황이고 자동차와 전자산업 이런 그 산업의 투자 활동에 따라서 수주 등락이 좀 엇갈리는 그런 결정 구조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팩은 투자 포인트를 들 수 있는 5가지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대형 프레스 수주 등의 전망을 들 수 있습니다. 차량 소재 변경으로 인해서 신규 프레스 수요가 좀 꾸준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상황이고, 인도와 완성차 이런 부품업체들도 수출 증대가 좀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사도 지난해 연말에 캐파 증설을 완료를 했고요. 그동안엔 캐파 한계로 인해서 대형 프레스 등의 수주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수주 잔고도 지난 10월 달을 바닥으로 해서 상승 변화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올해부터는 수적으로 좀 연결되면서 대형 프레스 수주가 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역시 두 번째는 AS 시스템을 들 수 있는데요. 동사의 경쟁업체인 현대이유와 현대로템이 현대차 계열사로부터 이 프레스 수주가 집중되고 있는데 이 하도 업체가 많기 때문에 이 AS 측면에서는 다소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 신팩 같은 경우에는 철저한 AS 시스템을 좀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고장이 있기 전에 전국적으로 순회를 다니고 이런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현대 기아차의 신뢰가 좀 높은 그런 상황이라서 이 현대 로템이라든가 현대 이어보다는 신팩에 많은 수주를 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좀 완충 역할을 하는 계열사를 들 수 있는데요. 동사의 계열사인 신팩 ENG가 동사에 취되는 원재료, 프레스 프라임 원재료인 철판과 주강, 주철 등 대부분을 납품하는데 이 관련돼서 이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서 어떤 공급 조절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원재료 가격 부담에 따른 상승도 크게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는 올해 사상 최대 실적 전망을 들 수 있습니다. 동사가 지난해 하반기에는 유로존 리스크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주가 좀 감소를 하면서 좋지 않았습니다만 올해 1월부터 수주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미국 경기 회복으로 인해서 자동차라든가 IT 이런 경기 회복이 시장 호조세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세계 주가 수준 PER 6배 수준인데요. 충분히 PER 8배 이상, 기업종 8배 이상 볼 수 있는 그런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어서 87원대는 충분히 가능한 그런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종목이고요. 외국인 기관도 전면적으로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프레스기기 제조업체인 심팩을 오늘 다시 한번 공략주로 주셨는데요. 시장 점유율 국내에서 1위라고 말씀을 하셨었고요. 이제 매매 전략 짜주십시오. 지금 가격대 사도 괜찮겠습니까? 네, 지금 가격대 충분히 매수 가능한 편이고요. 목표가는 전적으로 6,600원 이 정도까지는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1,000주가 충분히 매수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 오늘 심팩 시가 공략주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외환 채권 시장 움직임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달러원 환율이 1,120원 후반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70전 하락한 1,128원 80전에 거래가 시작이 됐는데요. 1,130원까지 상승폭을 늘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간밤에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유로존의 채권금리가 재차 상승을 하면서 유로화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달러원 환율의 상승 출발을 야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중국의 제조업 PMI가 발표 예정인데요. 그동안에 이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7.5%로 하향 조정이 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경기가 글로벌 경기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시장 발표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11시쯤 발표가 되는데요. 중국의 경기도나 가능성에 대해서 좀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기술적으로 좀 분석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달러원 환율이 기술적으로는 이동평균선 수렴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이런 모습들 가운데 계속해서 1,120원에서 1,130원 사이의 등락을 나타내면서 에너지를 축적하는 과정에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5일2평과 60일2평 사이인 1,120원대 중반에서 1,130원대 초반 사이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이고요. 당분간은 계속해서 좀 레인지 등락 연출 가능성이 높지만 아무래도 방향성이 정해진 다음에 이동평균선 수렴 이후에는 좀 에너지가 분출되는 그런 과정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은 좀 단기적이고 좀 소극적인 매매에 좀 중점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미국의 국채 가격은 주가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국내 시장 흐름은 어떤지요? 네, 미국 금리가 참 간만에 강세로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채권 시장 같은 경우도 사실 어제 조정 강세 되돌림될 그런 가능성이 높아 보였는데 외국인이 국채 선물을 계속해서 매도를 하면서 금리가 또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증시가 계속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증시가 아무래도 좀 피로감이 누적이 되면서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채권 시장도 이것을 계기로 강세로 좀 소폭 되돌림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무게를 많이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시장 전망은 여전히 금리 상승 쪽이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단기적으로 좀 방향성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좀 과도한 되돌림에 치중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예,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 외환 채권 시장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일본 증시 출발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남성욱 대리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국내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는데요. 일본 증시 흐름은 어떻습니까?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 하락 출발했다가 지금 거의 약보합, 강보합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는 1082.70포인트고요. 0.04%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장의 움직임은 예측하기는 좀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변동성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저께 미국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 지표 때문에 각 지수가 이제 혼조세를 보여줬었습니다. 이제 미국의 기성주택 판매가 이제 전월 대비 0.9% 감소로 나타났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전월 판매를 457만 채에서 363만 채로 수정해서 나온 결과 때문에 나온 등락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부여하기는 좀 힘들다.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전년 동기로는 이제 계절 조정 기준으로 해가지고 8.8% 그리고 원데이터로 보시게 되면 한 10% 증가를 보여 뚜렷한 이제 개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월별 자료가 등락 변동이 있기는 하지만 중심 추세를 잡아보면
증가 속도가 이제 가속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택 판매가 이제 그 회복 국면에 있다, 뭐 바닥을 찍었다 이런 분석이 상당히 많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주택 관련된 걸 이게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시중에 지금 유동성이 많이 풀렸고 이 유동성이 지수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 그 거품이 꺼지는 과정에서 이제 중간 반락 때 부의 효과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깊이가 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 부동산 시장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기업별로 보시게 되면 이제 파나소닉이 미국 이제 태양 전지용 웨이퍼 생산 공장을 일단 폐쇄를 했습니다. 이 공장의 운영 주체였던 사니오솔라 USA가 오는 10월까지 이제 청산 절차를 밟을 예정에 있고요.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레이시아의 새 공장에서 실리콘 웨이퍼를 생산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번 공장 폐쇄로 이제 140명 정도 인력이 영향을 받을 거고요. 뭐 그 해고한 이후에 재취업을 뭐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공장을 폐쇄한 이유는 그 산유를 인수한 이후에 이제 그 수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그 오치오 후미오 사장을 이제 교체시키기로 결정을 했던 거고요. 해당 공장을 이제 폐쇄하기까지 이르렀었는데요. 이제 일본 기업들이 그 본격적인 성장을 위한 이제 구조조정 그리고 기존에 수익이 안 나왔던 부분들을 이제 과감하게 처리하는 그런 부분으로 일단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이제 그 북 위성 발사에 대해서 이제 좀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북한의 위성 발사와 관련해서 이제 자국민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가능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회복돼 가고 있는 대지진 이후에 회복돼 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대외 악재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이런 액션을 취하면서 그 대외 악재로부터 민감도를 상당히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해석될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장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리딩투자증권 남성욱 대리와 함께 일본 증시 출발 상황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 시각이 9시 18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 시각 시장 흐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의 강동석입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 주택 경기 부진 소식에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도 혼조세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3월 22일 목요일 현재 상황은 어떤지 자세한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 대부분 투자 주체들이 팔자를 보이면서 2020선까지 밀려났습니다. 현재는 다시 하락 반전했는데요. 전일 대비 2.7포인트 하락한 2024선입니다. 기관이 도무지 받아주지 않습니다. 외국인도 여기에 순매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비슷한 장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은 48억 원 정도, 외국인은 31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어제 갈피를 잡지 못했던 코스닥 시장, 현재는 상승하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0.64포인트 상승한 534선입니다. 수급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 순매도 어제 보였습니다. 오늘은 기관이 다시 사주고 있네요. 12억 원 정도 사주고 있고 외국인은 반면에 16억 원 정도 순매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16% 상승했습니다. 완성차 업체는 현대차만이 0.2% 밀려나고 있고 어제 화학주와 철강주 좋지 않았는데요. 오늘도 비슷한 장세 이어갑니다. 포스코 1.1% 넘게 밀려나고 LG화학은 0.1%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7위부터 12위까지는 대부분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신한지주가 1.5% 시장 대비 약하고 KB금융 0.4%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2% 상승하고 있네요.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대장주 2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락세입니다. 셀트리온은 어제 1% 넘게 밀려났었는데 다시 반발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1.2% 상승하고 있습니다. CJENM은 1.3% 시장 대비 약한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7위부터 12위까지는 대부분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동서만이 보합권에 머물고 있고 큰 차이는 없지만 골프존이 0.4%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강동석이었습니다. 저는 1시간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장 출발 전략 짜겠습니다. 하 팀장님, 체크포인트 짓기 이전에 오늘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이나 업종들이 있을까요? 네, 큰 주식 하나, 테마주 하나 같이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지금 가장 시가총액 상위 정리에서 주목되는 종목은 하이닉스입니다. 한 650원 오르면서 29,550원에 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또 LP다가 법정 관리로 들어가다 보니까 반도체 부분에서 삼성전자와 함께 치킨 게임에서 이 독식 효과가 계속 나오고 있다. 그리고 2, 4분기 실적 같은 경우 2분기 정도에는 한 2,500억 정도의 영업이익 흑자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증권사의 보고서가 하이닉스에 대해서 콜을 하고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최근에 수급 쪽으로 들어오는 것도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한 4거래일 연속 양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IT 종목 중에서 최근에 삼성전자에만 많이 눈이 포커스 맞춰져 있습니다만은 하이닉스 다시 한번 살만한 돌파 가능 여부에 조금 무게를 두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확연하게 지금 증시는 3월 말부터 대외 변수도 조금 지지부진합니다만은 실적 장세입니다. 실적이 되는 종목에만 세팅이 들어가는 것이고, 최근에 게임주라든지 인터넷주, NH는 강하게 올라가는 것도 다 동일한 맥락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으면서 오늘 하이닉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가장 특징적이지 않나 보겠고요. 예. 우리 또 테마주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황사죠, 황사. 대표적으로 지금 중국이 이제 첫 황사가 돼서 황사가 발생을 해서 오늘 주말 정도 되면 우리나라로 이제 그 영향이 미친다 그럽니다. 그래서 황사 관련주들이 오늘 많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종목 몇 개 살펴보면 크린앤사이언스 같은 종목이 지금 한 11%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이제 황사 관련주 보면은 처음 생각할 때는 정수기 회사지만 사실 정수기보다는 테마주 움직일 때 보면은 공기청정기 필터 관련 종목들이 잘 갑니다. 그러다 마스크 보니까 만드는 회사도 잘 팔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마스크라든지 뭐 필터 그런 거 잘 가죠. 그 대부분의 황사 관련주로 들어와 있는 종목 제가 잠깐 읊어드리면 크린앤사이언스라든지 아니면은 어디 갔지? 위닉스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런 승창 에어텍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한 6%에서 8% 상승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황사 관련주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전략 같이 말씀드리면 최근에 사실 이 황사 관련주들 크린앤사이언스를 대상으로 해서 상당히 주가가 상당히 견고하게 올라온 흐름이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테마가 없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테마적 성격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은 날씨 변화에 따라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감안하시면서 조금 지켜볼 것 같고요. 글쎄요, 어느 정도 주말에 온다는 것 자체가 오늘 좀 반영됐기 때문에 뭐 저는 오늘 또 추격은 아니지만은 뭐 3월부터 한 4월 초순까지는 계속적으로 황사 이슈가 좀 나오기 때문에 일기예보 YTN 보시다가 기상일에 황사 온다 그러면은 관련 종목들 바로 체크하는 센서도 괜찮지 않나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장 특징주를 먼저 봤고요. 오늘 체크 포인트 짚어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지수는 뭐 간간히 다행히 다시 한번 2022포인트까지 갔다가 2030포인트 정도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은 최소한 장으로 봤을 때는 양봉은 마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양봉, 음봉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가가 2026포인트였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2026포인트 이상 마감하는지 지켜봐 주시고요. 시장이 양봉으로 마감했다는 건 그래도 우리가 단순하게 접근할 때 팔고자 하는 세력보다 사고자 하는 세력의 힘이 조금 높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마지막까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보면 별로 호재가 없습니다. 호재도 없고 저는 악재도 없다 보는데, 잠깐만 읊어보면 중국은 최근에 계속적으로 약간은 긴축, 내수 성장 이야기 한다 해놓고는 계속적으로 약간은 부동산 관련해서 긴축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세계 증시에 지금 계속 찬물만 끼얹고 있다 보겠고, 유럽도 최근에 사실 좀 지지부진합니다. 사실 이렇다 할 이슈는 없는데, 어저께 이제 브냉키 의장이라든지 미국의 가이트너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유럽 위기가 어느 정도 경감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은 뭐 똑같은 멘트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불안감은 남아있다는 이런 멘트 조금 해줬던 게 특징이고, 지금 시장의 관심은 사실 이번 주는 미국의 지표에 있는데, 미국은 사실 이제 미국의 경기를 판단하는 지표에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고용이고, 그보다 또 더 중요한 거는 부동산입니다. 근데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지가 사실 이번 주 글로벌 해외 지표였는데, 아쉽게도 어저께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 같은 경우는 한 459만 채 정도 나오면서 조금 기대치에 못 미쳤다는 겁니다. 요게 보통 한 600만 채 정도가 넘어가야 어느 정도 이제 주택시장이 돌아섰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미국의 주택지표가 600만 가긴 힘들겠죠. 어느 정도 그거는 고인플레이션 위에 버블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은 그 미국 쪽에서 분석하기로는 459만 채에서 기대치보다 조금 못했습니다만은 최근 1년 전에 비해 갖고는 한 8.8%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그래도 미국의 경기 지표 그렇게 나쁘게는 보지 말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국내 쪽으로 잠깐 들어오면 이제 수급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지금 투자자들 동향을 보시면 외국인이 한 74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도 32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개인만 다시 한 153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외기관, 특히 기관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지금 월말에 주식을 계속적으로 팔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최근에 한 5거래일 연속 팔고 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간헐적으로 보험 상품 계정에서 한 42억 들어오는 걸 제외하고 나면 투신이라든지 기타 법인에서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 보고, 중요한 건 또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최근에 선물 시장을 보셔야 되는데, 외국인은 선물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오늘도 1200계약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주식을 사는 외국인 세력하고 선물을 사는 외국인 세력이 성격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지수가 박스권에 있다 보니까 파생 세력들이 아무래도 약간은 하방에 베팅하지 않나. 왜? 주식의 큰 주체가 큰 매수를 안 해주니까 하방에 베팅하지 않나 볼 수 있겠고, 이런 흐름 자체가 사실은 약간은 프로그램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차익 프로그램에서 31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특징이고, 다행스러운 거는 어제와 반대가지로 바스켓 매수가 들어오는 168억 정도의 비차익 매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전체적으로 수급으로 봤을 때는 글쎄 강하게 반등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사실은 비차익의 차익보다 더 무섭습니다. 왜 그러냐면 차익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현선물 베이시스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고, 비차익이라는 것은 바스켓입니다. 15개 종목 이상이 뭉태기로 사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 지지기에는 좀 힘이 있지 않나 보겠고요. 시장의 힘이 잠깐 어디로 갔는지 제가 보니까 역시나 지금 시장 우리가 삼성전자를 안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외국인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지금은 삼성전자 투자자별 동향을 보시면은 조금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금융주 쪽으로 많이 갔죠.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수가 조금 쉬어줄 수 있다는 거 약간 생각하셔야 되고, 물론 삼성전자가 쉰다고 주식이 바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현대차라든지 모비스 자동차 정도에서 잡아주고 기관 자금이나 외국인 자금이 금융주로 가게 되면은 지수는 조금 반등할 수 있는 힘을 열어두기 때문에 시장 영 아닌 섹터가 아닐 바에야 약간 그래도 그나마 긍정적인 뷰를 갖고 계시고요. 지수 전망으로 와서도 오늘장 2020포인트 21선을 유치하고 나면 이번 주는 주봉상 하루 정도 그냥 쉬어준다 생각하시고 3월의 마지막까지는 조금 그래도 기대를 가져가자, 그렇게 보겠습니다. 예, 이명식 전문가님 체크 포인트 함께 짚어주십시오. 네. 그 주식 시장은 그 미국 시장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될 텐데요. 일단은 뭐 애플이나 IBM, IT 관련주를 살펴봐야겠고요. 예. 경기 지표로는 역시 미국의 그 주택 경기 지표를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그 경기 부양 정책이 주택 경기 그 활성화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고, 향후에도 뭐 미국 경기가 좋아지느냐 아니면은 다시 침체되느냐, 이 그 관건은 주택 경기 회복에 달려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금주 내내 계속해서 미국 주택 경기가 발표되고 있는데, 뭐 지난 그 1월 달에 비해서는 좀 그 소폭 침체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2008년도, 그 다음에 9년도, 10년도, 2, 3년 전에 대비해서는 현재 미국 그 주택 지표들이 바닥 국면에서 탈출하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일단 미국의 그 경기 부양 정책은 일단은 그 성공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향후 1, 2년간의 본격적인 그런 경기 회복이 가셔야 되느냐, 이 지점에 놓여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주택 경기 지표 매달 그 발표되는데 1, 2개월의 그러한 그 등락에 너무 그 연연할 필요는 없고요. 추세가 일단 바닥에 국면에서 탈출했다는 게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다음으로는 전체적인 시장 지표로서 미국의 그 장기 채권 그 수익률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미국 그 장기 채권 금리가 상승하다 보니까 혹시 뭐 그 인플레이션이 현재 기대적으로 선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감이 있는데, 유가를 빼고는 현재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인플레이션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계속해서 말 나오지만은 미국 국채에 버블이 끼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전년도에 그 유럽 사태 악화로 인해서 극도로 안전자산 쪽에 쏠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게 금값하고 미국 국채인데, 금값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뭐 하락 추세를 형성하고 있고, 현재 국면에서 미국 국채에서 일단은 자금이 빠져나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뭐 미국 국채 금리 경우 여기서 뭐 더 상승한다면은 모기지 금리 그 상승을 유발할 수 있고, 그렇다면은 뭐 미국 서민들의 그 이자 부담 경감, 여기에는 또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국채 금리는 좀 뭐 적절한 시점에서 통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국내적으로 미국의 뭐 주택 경기 지표, 미국 채권 수익률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은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일단은 뭐 미국 국채 10년물
그 장기 차트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그 10년물 국채 수익률인데요. 지난 그 스트레스 테스트죠. 발표 이후 금융주가 상승하면서 미국 국채 수익률이 2.39%까지 그 급등한 양상이 나타났는데 작년도죠. 작년도에는 무려 뭐 3%에 대해서 급격히 안전자산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미국의 그 30년 모기지 국채금리가 한 2.78%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3%대를 그 넘어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러 가지 경기 지표에 있어서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두 분께 오늘장 체크 포인트를 들어봤고요. 잠시 증권사 리포트 보겠습니다.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의 배성영 수석 연구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장 관심 업종과 함께 투자 전략 짜주십시오. 예, 역시 이제 3분기 어닝 시즌이 서서히 다가오면서 실적 시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1분기 실적을 주도할 섹터는 삼성전자를 주도로 한 IT 섹터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삼성전자에서 일부 증권사에서 무려 목표가를 18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삼성전자의 그런 주가 흐름은 미국 IT 나스닥 지수를 주도하고 있는 애플의 그런 주가 흐름과 상당한 유사한 궤적을 그리고 있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애플 주가가 과열권에 다소 진입하면서 상승 탄력이 둔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삼성전자 역시 외국인의 매물이 다소 출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주가 흐름이 다소 무뎌질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실적 기대가 유효하기 때문에 주가 흐름은 뭐 크게 조정받을 가능성은 크지는 않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삼성전자의 그런 투자 확대 가능성에 포커스를 둔다 그러면 IT 부품주 내에서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는 전략도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IT 부품주 쪽으로 삼성전자의 상승을 매기를 좀 집중해 보자 하신 거고요. 이제 오늘장 구체적인 투자 전략 짜주십시오. 예, 전체적으로는 지금 글로벌 증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 증시가 다소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이고요. 뭐 우리 시장 역시 두바이 가격과 그리고 중국 모멘텀이 다소 부진하면서 우리 시장도 2050 돌파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기간 조정을 염두에 두면서 시장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역시 1분기 실적 시즌에 포커스를 둔다 그러면 IT 부품주와 자동차 그리고 건설이나 은행 섹터에 대한 관심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의 배성영 수석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장 출발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하창봉 팀장님 업종별 전략 짜주십시오. 네, 일단 오늘은 제가 카지노 사업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카지노 사업 그러면 오늘도 그 파라다이스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게 사실 약간 우리가 사향 산업이라 그럽니까? 사향인지 조금 투기를 조장한다 그래가지고 꺼리는데 사실 파라다이스는 이 회사만 놓고 보면 실적은 정말 좋은 회사고 주가도 잘 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카지노 관련들 파라다이스는 딱 실적 시즌만 오면 항상 연기 결산 아니다 반기 결산만 되면은 보통 주가 올라가는 흐름이 있는데 그만큼 실적 자체가 증가하기 때문에 올라간다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3월 파라다이스만 일단 잠깐 끊어서 말씀드리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 3월 초순 정도에 2월 말 정도에 급락을 했었죠. 일본이 향후 4년 정도 이내에 카지노 사업을 육성하겠다 그런 이야기 나와가지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인 파라다이스가 약간 좀 수익이 감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그거를 제가 그때도 한번 단기 매수 공략으로 추천을 드렸었는데 거꾸로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카지노 산업 자체가 돈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일본도 일본의 어떤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카지노 사업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고 이번에 하반기 정도에 또 워커힐 파라다이스를 또 증설한다는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조금 계속적으로 좀 그런 게 반영되지 않나. 오늘 약간 급등한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오랜 이 종목을 트레이딩 해본 경험을 비하면은 올라갈 때는 사시면 안 되고요. 좀 기다리셨다가 8,500원 지지선에서 한번 매수 공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한국관광공사에서 실제적으로 갖고 있는 GKL 같은 경우도 약간은 잡음은 좀 많습니다. 노이즈는 조금 있는 회사입니다만은 같은 맥락으로 좀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파라다이스는 GKL처럼 카지노 운영업체가 있을 것이고, 강원랜드는 조금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제가 일단 제외를 하겠고요. 그 외에 실제적으로 최근에 많은 그 기관에 관심을 갖는 종목 중에 하나가 코텍이나 토비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코텍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 회사를 놓고 재무제표 한번 훑어보면 상당히 성장하는 산업인 걸 볼 수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간단히 소개시켜드리면 실제적으로 카지노 가면은 모니터가 있죠. 실제로 카지노 모니터를 만드는 그 세계 1위 업체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세계 5대 메이저 카지노 업체, 이 카지노 모니터를 만든 업체에 이 코텍의 제품이 들어가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전자칠판인데, 전자칠판 쪽에도 이 코텍에 대한 흐름세가 상당히 좋다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보시고요. 근데 제가 주가를 좀 본 흐름을 좀 살펴보면 코텍은 그렇게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실 종목이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의 그 카지노 종목에 보면 최근에 상당히 잘 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3일 전에도 상한가를 갔었는데 토비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토비스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카지노 테마로는 묶여 있습니다. 오늘 산업용 모니터를 좀 만드는 회사인데 최근 흐름 자체가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어떨까 싶고, 그래서 오늘은 일단 내용적인 면에서는 이제 카지노 사업 자체가 우리가 약간 사행산업이네요. 사행십을 조장한다 그래가지고 조금 말은 많습니다만은 조금 미안하게도 이 회사들의 실적은 참 잘 벌더라 그렇게 하시면서, 보통 이런 그 카지노 관련주들은 제가 아까 파라다이스 전략에도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항상 안 좋고 규제 나온다 싶을 때는 좀 매집이라 그러면 좀 그렇고 좀 매수를 하시고, 오히려 또 주가가 실적 시즌에서 상승하게 되면은 조금 또 정리해주는 그런 흐름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특징인데, N소프트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도 작년 연초인가에 계속적으로 게임주에 대해서는 좋게 봤는데, N소프트 같은 경우 오늘도 32만 4천 원까지 오르면서 한 2% 상승하고 있습니다. 참 웃기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말을 썼냐 하면은 한 1월 정도만 조금만 기억을 돌리면 NC소프트에서 블레이드 앤 쇼울 어렵다, 뭐 기관들 계속 솔직히 NC소프트 안 좋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지금 보고서 보면은 역시나 NC소프트가 블레이드 앤 쇼울이 어느 정도 하반기 한국하고 중국에 같이 상용화되면은 실적이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는 리니지라든지 아이온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게임에 대해서 성장성을 주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사는 주체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인소프트에 대해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주 최근에 어떤 시장이 조정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초반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게임주라든지 인터넷 업종, 이런 업종에 외국인 자금들이 좀 들어오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면서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카지노, 경륜, 경마 등 이런 도박을 조장하는 업체 사행산업이라고 하는데요. 카지노 업체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래도 카지노 산업이 좀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카지노 산업, 카지노주뿐만이 아니라 이제 카지노 사업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을 조달하는 기업들까지도 주가 상승세가 돋보이고 있는데요. 함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체크를 해보시고요. NC소프트에 대한 언급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임용식 전문가께 업종별 투자 전략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짜볼까요? 예, 현재 최근 들어서 IT 1분기 실적 호전이 예상이 되면서 금일도 심텍이라든가 ICD 이러한 IT 관련주들의 좋은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1분기 실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1분기 이후에 대비해서 내수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코스피 시장은 유통 관련주, 그 다음에 오리온이라든가 CJ제당, 음식료 이런 종목들이 올랐는데, 최근 들어서는 코스닥 시장에서는 파라다이스가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최근 들어서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의 약세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데, 오늘은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제약, 바이오 업종의 경우 정부에서 적극적인 약관 인하 정책으로 인해서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라든가 신흥시장 쪽을 보면은 큰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약 시장의 경우 신흥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향후 두세 배 성장 국면에 진입해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그런 측면에서 브릭스를 포함해서 한국, 멕시코, 터키 이들 7개국 국가를 파머징 마켓이라고 정의를 하면서 향후 이쪽 시장에 주목
주목하고 있는데요. 현재 뭐 제약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미국 시장인데 그 성숙기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률이 뭐 0%,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는 뭐 1, 4%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내 그 제약 업체들도 일단은 활발히 신흥 시장에 진출하는 업체들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그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약가 인하 정책이 뭐 4월 달에 본격적으로 단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뭐 의약비 분야에 있어서 이쪽에서 한 1조 7천억 절감이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의 경우에도 계속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그 집권하자마자 의료 시스템 개혁에 공화당과 민주당 간에 힘겨루기가 진행이 됐는데요. 그만큼 의료 부담이 미국도 크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GDP의 17%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뭐 백악관에서 정크푸드 퇴출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오바마 그 백악관이죠. 예. 거기에서 이제 뭐 채소를 심는 그러한 운동도 벌이고 있고 금일 뉴스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뭐 나트륨을 뭐 한 2, 3g 줄이면은 뭐 3조 원 정도 의료비가 뭐 절감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의약 부담이 현재 그 재정 건전성을 좋게 하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이오시밀러라든가 바이오 베타 이쪽 시장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그 신약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뭐 머크사라든가 화이자 이들 기업들의 경우 뭐 장기간의 시간 대비 그 다음에 성과 대비 투자 대비 비용 대비 이런 측면에서 최근 들어서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약세 국면을 형성하고 있고 반면에 바이오시밀러라든가 바이오베타의 경우에는 그 단백질 그러니까 이제 합성의약품에서 생성되는 그 부작용이 없다 보니까 이쪽 시장이 커지고 있고 그리고 2014년도에는 역시 바이오 그 의약품에 대한 그 특허가 만료되는 그 시점에 놓였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쪽 시장이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베타 이쪽 분야는 계속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요. 미국 그 제약업종 주가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자인데요. 화이자의 경우 보시면은 뭐 2009년도, 2000년도 정점을 찍고 최근 들어서 바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 신약 개발 업체들의 주가가 하락 국면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그 왓슨이라는 그 바이오시밀러 관련 업체인데요. 최근 들어서 뭐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고 현재 잠시 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러한 그 엇갈림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에서 뭐 한미약품이라든가 그 다음에 LG생명과학 그 다음에 셀트리온 이들 종목군들의 경우 나름대로 이쪽 분야에서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힘들겠지만은 한 1, 2년 내다보면은 좋은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출범을 공식화해 가지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그런 제품 생산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중기적 관점에서 일단 살펴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이명식 전문가께서는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장에서 사볼 만한 종목 듣겠습니다. 하창목 팀장님. 예. 네, 오늘 종목은 그 손오공입니다. 손오공이요. 네. 예. 손오공, 예, 손오공이죠. 오늘 한 180원 빠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손오공 같은 경우가 이제 국내 대표적인 게임이라 할 수 있는 디아블로 3 국내 총판 이야기 때문에 사실 7,000원까지 급등을 했다가 그 이슈가 나오고 나서 최근에 7,000원 대비해서 20% 조정을 보인 한 5,6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사실 디아블로 3가 원래 기존에 한 2000년도 들어와가지고 2까지 워낙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디아블로 3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컸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 측면이 좀 반영되고 나서 시장은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일각에서도 사실 디아블로 3가 그렇게 옛날처럼 잘 될까 안 될까에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을 만약에 토해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손오공의 주가 흐름은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지 않나 보겠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봉합 뭐 왕구라든지 게임기를 만드는 유통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게임사에서 게임을 만들면은 이 손오공 같은 회사들이 이렇게 판권을 와가지고 우리 PC방 사장님한테 갖다 주는 배급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 회사 모멘텀은 손오공은 사실 2008년 이후부터 계속 적자였다가 작년부터 영업이익 흑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단기적으로는 이 디아블로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간 거 있습니다만 길게 봤을 때는 2011년도가 흑자 전환의 원년이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좀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실제적으로 뭐 35억 정도 나왔습니다만은 어느 시장은 가장 턴어라운드 기업에 주목하지 않느냐. 그 작년 하반기부터 사실은 이 손오공이 어느 정도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갔는데 그 모멘텀을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손오공 사장님께서 직접 짧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직접 지금 보시는 말하는 햄스토킹이라는 걸로 지금 시중
홈플러스를 통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제가 네. 사보려고 봤더니 한 4만 5천에서 5만 원 꽤 정도 했는데 비싸네요. 네, 네. 이게 작년 하반기에 홈플러스 유아용품 매출 1위를 했기 때문에 요거를 기점을 해가지고 손오공이 조금 턴어라운드 했다 그런 말씀드리면서 투자 전략으로 봤을 때는 5,600원 이하에서 그러니까 5,800원 이하에서 매수해 주면 어떨까 싶고요. 시간이 문제지 다시 한번 목표가 7,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손오공은 오늘 5,600원까지 내려와 있으니까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매수해도 괜찮은 가격대이지 않나 싶습니다. 목표가 7,000원 주셨고요. 자, 이번에 이명식 전문가 오늘 관심 종목 듣겠습니다. 네, 그 GK라고 역시 뭐 카지노 업체입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현재 그 IT 관련주,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주들이 그 흔들리는 양상을 보다 보니까 현재 그 투자 심리가 좀 다소 조금 위축된 그런 상황이고 현재 흐름이 내수 관련 쪽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갈 수 없는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GK를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32%로 급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파라다이스는 뭐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 반면 GKL은 최근 일주일 동안 기관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행히 금일 약보합권 장중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에 아주 좋은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뭐 기술적 측면에서 GK에 21,000원대 전후에서 일단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24,000원과 25,000원대를 향해서 일단 그 대응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특히 그 카지노 업종의 경우에는 뭐 2분기 이후에 본격적인 뭐 성장세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요. 하반기를 염두에 두고 중기적 관점에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절가는 얼마나 잡아볼까요? 손절가는 뭐 2만 원으로 잡아도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나 최근 그 매집 국면이 어느 정도 완료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만 원대까지 일단 보시고 2만 원 이탈할 때는 그 추가적인 뭐 변수 예상치 못한 그러한 그 요소가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 손절가는 2만 원으로 잡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출발 전략은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님,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명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서울경제TV가 전문가 방송인 샘플러스 전문가들과 함께 강연을 개최한다는 사실 매일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3월 31일 오후 2시에 부산일보 소강당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의견 참여 그리고 또 문의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투자 손절병법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